안녕하세요. 작가시댁TV 이작가입니다. 사춘기 자녀 때문에 혹시 고민이신 분 계신가요? 저희 아이 같은 경우도 초등학교 5학년 2학기 무렵부터 시작이 된 것 같아요. 엄마에게 소리 지르고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고 엄마 말을 잘 듣지 않으려고 하고 이런 행동들 초등학교 5학년 때 조금 이 조짐이 보이다가 6학년 들어서 이제 좀 폭발하게 되는 경우들이 생겨나는 것 같더라고요. 보통 중2병이라고 해서 많이 알려졌잖아요. 중2 시절 다 겪어오신 그 학부모님께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아이고 그거는 아직 시작도 아닌 것이야 하면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학교 선생님에게도 아이가 좀 사춘기가 온 것 같다 하면은 그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머님 하면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게 또 집에서의 아이의 모습이 또 다르고 학교에서의 아이의 그런 모습이 다르잖아요. 사춘기를 맞은 우리 아이들 어떻게 좀 소통을 하고 함께 해나가는 그런 분위기로 만들어 나갈까, 이런 고민을 가지신 분들 아마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제가 이제 실천한 방법 중에 좋은 방법이 있어서 그 방법을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글을 썼어요. 엄마의 일기, 에세이 글을 썼는데 그거를 아이 앞에서 읽어줬죠. 읽어주는 게 통하는 친구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나은 편이죠. 같이 이제 읽어주는 것도 소용이 없다 하시는 부모님들은 살짝 아이 방에, 아이 책상 위에다가 올려놓는 것도 한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엄마의 마음을 전해 듣는 거죠. 말로 이렇게 떠들고 우리가 말로 다 너를 위한 거야 하면서 이야기를 해봐도 아이들에겐 그게 통하지 않거든요. 어떤 부모님들은 아이에게 편지를 써 나가는 그런 방식을 활용하고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일기 형식, 에세이 형식으로 글을 정리를 하고 아이에게 엄마 글 한 편을 써봤는데 한번 들어볼래 해서 사춘기 맞은 아이 그리고 그 동생까지 앉혀놓고서 들려줬어요. 들려줬더니만 난 그런 행동 한 적이 없는데 하면서 또 자신의 행동을 또 돌아보고 그때 엄마의 마음은 그랬었구나. 내가 너무 예민하게 반응을 한 건가 하면서 나름대로 좀 생각이 달라지더라는 겁니다. 사춘기를 맞이한 우리 친구들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 저는 아직 중2병은 경험을 해보지 못해가지고 그게 또 어느 강도로 저에게 불어닥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초등학교 6학년 맞이한 우리 아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엄마의 글을 통해서 소통해 나가는 방법, 이게 조금 잘 맞아떨어지더라,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했던 행동, 엄마가 생각했을 땐, 엄마가 바라봤을 땐 이런 식으로 행동해도 더 나았을 법 했는데 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정리를 하고 했더니만 아이가 그 다음 날부터 행동이 달라지고 변화된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엄마들이 글쓰기를 좀 강력 추천드립니다. 보통 우리 학부모님들에게 많이 권유하게 되는 게 독서입니다. 독서. 그렇죠. 워낙 독서가 중요하다 보니까 주변에서 이제 아이들 책을 읽혀야 된다. 그런데 아이들 같은 경우 책 읽어라, 책 읽어라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잘 듣지 않는다. 왜냐하면은 엄마도 스마트폰 보는데, 그런 분위기들, 엄마도 TV 보잖아. 나도 내 하고 싶은 거 할래. 이런 분위기가 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책 읽는 아이로 만들기 위해서는 부모부터 그 책 읽는 모습을 보여줘라,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비슷하게 엄마가 좀 글을 쓰고 그 글을 아이와 함께 공유를 해봐라, 그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엄마와의 소통 부분에 있어서 어떤 따뜻한 어떤 감정의 교류, 이런 부분, 사춘기를 맞이한 아이들과도 또다시 나를 돌아보게 하고 그런 어떤 효과가 있다면은 그 외에도 문해력을 키워나가는데도 이 엄마의 글쓰기가 제대로 된 그 힘을 발휘하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독서가 좋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도서관에서 막 책도 빌려서 이렇게 내밀어 보고 하면은 친구들은 오늘 왜 이렇게 재미없는 책 빌려왔어? 라든가 자기 스타일에 맞단 말이에요. 그러면 엄마 나 이거 나 학교
아침 독서 시간에 읽을게 해서 빌려가는 경우, 그렇게 책을 읽어나가는 경우도 있고, 성공 사례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아이들의 특성이 게임, 어떤 컴퓨터 게임이라든가 스마트폰 게임, 유튜브 이런 재미있는 것들이 훨씬 많고, 친구들 좋아가지고 밖에 나가서 뭐 축구하고 배구하고 뭐 뛰어놀고 더 즐길 거리들이 정말 많잖아요. 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특별하게 집에서 뭐 태권도 학원, 뭐 운동학원 보내지 않는 경우이다 보니까 나가서 노는 것, 친구들끼리 모여서 뭐 축구하고 배구하고 이런 분위기들은 좋은데, 체력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친구들과 뛰어노는 것까지는 좋은데 아무래도 이제 문해력을 쌓아 나가는데 읽고 쓰는 그런 능력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엄마가 좀 계속해서 신경을 써 나가게 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이제 책도 내밀어 보고 하는데 그게 효과가 별로 없단 말이에요. 책 읽기 같은 경우는 아이가 이거를 제대로 읽는지 그냥 휙휙 넘기게 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우리 같은 경우들도 그런 경우들이 워낙 많고요. 그래서 제가 해 나가는 방법이 글을 쓰는 거예요. 일기, 에세이 그 한 편을 저 나름대로 아주 정성을 들여서 써요. 그냥 대충 쓰고 그냥 우리 친구들 쓰듯이 일기 쓰듯이 대충 쓰고 그게 끝나는 게 아니라 A4 용지 뭐 3-4장 정도의 분량으로 에세이 글을 풀어 나갑니다. 그래서 그 글을 써서 저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아이들에게 들려줘요. 그러면은 어떤 효과가 있냐 하면은 아이들이 귀를 쫑긋 세워서 듣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엄마가 풀어놓는 글란의 그런 어떤 소재들이 자신들도 알고 있거든요. 옆에서 지켜봤던 자신의 모습들이 글란에 등장을 하고, 엄마가 했던 그런 모습들이 글란에 등장하고, 가족들이 함께 했던 그런 모습들이 글란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단순히 뭐뭐 했다라는 그런 열거가 아니라 그러한 행동들, 그러한 어떤 상황들을 통해서 또 다른 생각으로 확장되어 가는 그런 글들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러면서 아이들이 하면서 생각이라는 건 저렇게 또 다른 방향으로 뻗어나갈 수 있구나. 단순히 그 행동만을 바라봐서는 안 되는구나. 저렇게도 생각할 수 있구나. 일기라는 건 저렇게 쓸 수도 있겠네. 나도 좀 재미있게 엄마처럼 좀 이야기를 풀어나가가지고 마치 한 편의 작품처럼 글을 만들어 가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또 글이라는 건 그런 흐름으로 정리를 해 나가는구나 해가지고 저렇게 흐름을 갖고서 어떤 구성을 갖고서 글을 정리를 하면은 더 멋진 작품으로 재탄생될 수 있구나라는 거를 깨닫고, 친구들도 나 쓰기 싫어했던 그 마음 안에서 뭔가가 몽글몽글 피어오르는 거예요. 나도 한번 써볼까? 당장 쓰기에 효과가 나타나진 않더라도 나도 쓸 수 있구나. 그냥 일기 쓰기 땡땡땡땡땡땡 그걸로가 끝이 아니라 뭔가 다르게, 뭔가 다른 방향으로 나의 생각을 더 확장해서 풀어나갈 수 있구나 하면서 그렇게 써나가는 방법을 구상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나의 행동도 변화되게 되고요. 여러 가지 그런 효과가 있더라고요. 저번에는 또 한 편의 글을 썼는데 그거를 다 완성하지 않았어요. 다 완성하지 않고 엄마도 쓰는 게 힘들잖아요. 그럼 쓰다가 휴식을 갖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쓰자 해서 이제 바쁜 일과를 보내죠. 해야 할 일들이 많잖아요. 꼭 다 쓴 글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써가지고 이제 막 재미있는 그 찰나에 스탑 그만 쓰고 아이들에게 읽어줬어요. 그랬더니만 아들이 엄마 그 다음 편은 없어?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 편 읽어줘. 엄마 아직 쓰지 못했어. 했더니만 엄마 빨리 보고 싶다. 빨리 그 글 그 다음 부분을 보고 싶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내가 시간 줄 테니까 지금 방에 들어가가지고 글 써줘 오면 안 돼? 나 정말 궁금해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제가 이제 우리 아이에게도 이렇게 글을 보여줬고
간간히 이제 우리 수업하는 친구들에게도 들려주는 경우가 있어요. 선생님이 글람편을 써봤는데 한번 들어볼래 해서 그때도 우리 아이들에게 들려줬듯이 다 완성된 그거를 다 읽어준 게 아니라 역시 그 부분에서 탁 잘라가지고 읽어줬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수업을 하는데 그 친구 또한 제게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선생님 지난번에 들려주셨던 선생님 쓰셨던 그 글 있잖아요. 그 다음 부분이 너무 궁금한데 다음 주에는 그 다음 글을 좀 읽어주시면 안 돼요? 해서 궁금해 하더라는 겁니다. 우리 아들도 그런 이야기 하던데 너희들이 선생님의 독자가 되어주는구나. 선생님 기쁜 마음에 좀 서둘러서 글을 써야 되겠다. 기다리는 독자들이 이렇게 있으니까 해서 좀 신이 나더라고요. 이런 방법들을 활용해 보는 것도 우리 아이들 글쓰기에 대한 관심도를 높여주고 문해력 상승에도 도움을 주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해나갔던 방법대로 독서도 똑같아요. 저는 쓰는 게 좀 힘들어요 하면은 읽기부터 저는 시도를 해볼까 해요. 했을 경우에도 책을 읽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다 읽어주지 않고 정말 재미있는 그 부분에서 뚝 끊어가지고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읽어주잖아요. 그러면은 친구들이 궁금해요. 그 다음 이야기를. 그 다음 이야기가 너무 궁금한데 나 못 기다리겠어 하면서 스스로 책을 꺼내서 읽게 되더라. 이런 부분에 있어서 독서도 마찬가지고 글쓰기도 마찬가지고 엄마가 글을 써서 보여주는 것도 또 다른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엄마의 글과 또 다른 작가들의 글은 또 어떻게 다를까 하면서 비교해서 또 읽어보게 하는 그런 효과도 생겨나고요. 글쓰기에 대한 어떤 부담감을 가지신 분들 있잖아요. 나 글 잘 쓰지 못하는데 아이들 앞에서 부끄러운데 그런 마음 가지실 수 있지만 우리 아이들 초등생들 친구들과 비교했을 때 그래도 엄마 글이 더 낫거든요. 충분히 잘 써나가는 어머님들이라고 저는 믿고 있거든요. 그래서 엄마도 같이 글을 써서 같이 읽어주고 그래서 내 아이까지 좀 변화시키고 싶다 하면은 같이 이제 교환 일기장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교환 일기장 만들어서 한 페이지는 엄마가 쓰고 또 나머지에 또 한 페이지 쓰고 그런데 이거를 왔다 갔다 이제 노트를 왔다 갔다 하는 게 부담이 된다면은 따로따로 노트를 마련하되 그 공유하는 서랍을 만드는 거예요. 혹은 공유하는 책장을 만드는 거예요. 여기는 우리 가족들의 작품집 해서 따로 이제 예쁜 노트 마련을 하는 거예요. 예쁜 노트에는 좀 예쁘게 쓰고 싶고 잘 쓴 글을 쓰고 싶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나름대로 이제 끄적이게 하고 그렇게 노력해서 글을 써 나가고 그러면서 점점 달라지는 그 글을 바라보는 것 엄마의 글을 바라보고 또 우리 아이들의 글을 바라보고 변화되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는 것 또한 기쁨으로 자리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그 글들을 보면서 우리가 마치 키재기에서 내 키가 한 뼘 자라는 것을 보는 것처럼 그 노트를 들여다보면서 우리 아이 글쓰기도 이만큼 성장해 가는구나를 바라볼 수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좋은 우리 아이들의 보물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나 또한 또 우리 엄마들 또한 아빠들 또한 같이 성장해 나갈 수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뭐 사춘기로 시작했지만 사춘기 자녀들과 교류해 나가는 방법, 소통해 나가는 방법 거기에 덧붙여서 우리 아이들을 좀 책 잘 읽는 친구로 문해력 좀 높은 친구로 글 잘 쓰는 친구로 만들고 싶다 하면은 엄마들부터 펜을 들어라. 오늘 쓰실 준비 되셨나요?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